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주구장창 나 치과 무서우니까 영양제 먹을래 하시고 뭐 치석이 낀 거 뭐 스케일링도 안 하시고 그냥 잇몸 치료도 안 하시고 염증은 막 더덕더덕 있는데 이런 분들 치과 오시잖아요. 전학발치.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 TV 미아입니다. 이라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하루 24시간을 완전 풀파워로 사시는 분이세요. 기어 5단으로. 네, 기어 5단 쫙 넣고 별명 있으신데요. 치약 언니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이 별명만 듣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가늠이 좀 되세요? 치약을 만드시는 분인가? 네. 이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네. 15년간 치과 의사로 또 동시에 20년간 약사로 이렇게 의료 전문가로도 활동하시고 최근에는 브랜드 사업도 전개하고 계신 서현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치약 언니 서현숙이라고 합니다. 뭔가 너무 네. 잘 어울리세요. 치약 언니. 치약과는 상관없는 네, 치과 의사 약사 치약 언니 서현숙입니다. 네. 독보적인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치과 의사랑 약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같이 갖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약대를 먼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약사로는 지금 한 1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대 졸업하고 치대로 가서 치과 의사로 일한 지는 한 15년 차. 제가 페이닥터만 했었거든요. 그때 우연찮게 이제 동생이 약사라 같이 이제 약국을 잠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국을 운영하면서 아, 맞다. 내가 이런 걸 꿈꿨었지. 예전에 약대 다닐 때 이런 걸 원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뭔가 그 구강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도 치과 의사 입장을 계속 보다가 딱 약국을 하면서 갑자기 약사 모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 입장에서 보면 또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뭐 브랜드도 만들었지만 사실 치과 페이닥터로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뭐가 가장 달라요? 치과 의사일 때랑 네. 약사일 때? 저는 교정만 해요. 치아 교정이랑 구강 내과 질환 요 두 가지만 보거든요. 근데 교정을 주로 하다 보니까 교정 외에는 사실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약국에 있으면 온갖 질문을 다 들어요. 아, 그러네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질문이네요. 치아가 아파도 치과에 먼저 가지 않아요. 약국을 먼저 네, 하나요? 아프니까 진통제 사러. 그래서 제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관문인데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사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구강 관련 지식들, 그거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고. 치과 의사도 해보셨으니까 네네. 이제 더 많은 걸 알려주실 수 있으니. 네네네. 그래서 치과 의사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약이나 영양제 정보를 알려드리고 약사 쪽에는 치과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중년 이후에 치아하고 잇몸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까요? 제가 약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둘 다 말씀드릴까요? 일단 치과 의사 입장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치과는 제발 정기적으로 가주세요. 가기 싫잖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가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초장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발 한 군데만 정하세요. 한 놈만 패라. 한 군데만. 네. 치아를 보는 주치. 내 치아를 본 주치. 왜냐면 외국은 주치 제도 있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비쌀수록 주치 제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그쵸. 예. 미루면 더 맞아요. 지출이 네. 커지니까. 그리고 네. 같은 분께 계속 가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싸니까 보험이 돼서 싸니까 뭘 하나 해도 몇 군데 가보고 막 다음엔 여기 가보고 그 다음 여기 가보고 이러는데 사실상 한 분과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그 밖에 또 지켜야 되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진짜 구강 관리만 잘하셔도 그러니까 치과에 드는 돈을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칫솔만 쓰지 마세요. 제발
칫솔 말고도 좀 써주세요. 양치질 자체를 청소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이 청소를 할 때 틈새는 어떡할 거냐고. 칫솔로 실컷 하고는 틈은 하나도 안 닦았어요. 그게 치간 칫솔이랑 치실이 하는 역할인데 그걸 안 하세요. 그걸 왜 꼭 치실하면 반드시 이가 써주세요. 벌어진다고 하고 안 벌어져. 안 벌어집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양치질을 하기 전에 치실을 해야 되나요? 양치질을 한 다음에 치실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 잘 모르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양치질 실컷 다 했어요. 각을 다 하고는 다시 이물질을 빼내요. 쓰레기를 빼내놓고 각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치실이랑 치간 칫솔을 먼저. 구석구석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넓은 면적을 네네네. 하고 다림질하고 구석을- 비슷하네요. 그죠, 그죠.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원가로 유명하신 타샤 튜터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의 그 다큐멘터리에 이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짠하다고 그렇게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어차피 우리 다 없어져. 아닙니다.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왜 뭔가 어딘가 아프면 치과 와서 무슨 말부터 하세요? 뭐 충치가 생겼나요? 그쵸?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오시면 저 충치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충치는 더 이상 안 생기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아프면 충치인 줄 알아요. 충치인 줄 아는데 충치는 1, 20대 때 활발하게 생기지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잇몸병이에요. 잇몸에 뭐 생겼어, 뭐 잇몸이 내려가 하시는데 그 안에 뼈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안 보이니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잇몸이 녹아 내려가는 건 뼈가 녹아 내려가서 그냥 붙어 있는 점막은 따라 내려가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영양소도 뭐 염증 잡아주는 영양소, 뭐 프로폴리스, 비타민 C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뼈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뼈에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 칼슘, 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잇몸이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가 비타민 K2. 칼슘을 먹으면 흡수 안 돼. 마그네슘 D를 먹어야 돼. 라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게 칼마디로 제품도 나오고, 뭐, 방송에서 워낙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마케팅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비타민 K2를 모르세요. 우리가 칼슘 먹었을 때, 얘가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혈관을 타고 돌거든요.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얘는 혈관에 있으면 안 돼요. 뼈나 치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도와주는 애들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2. 그래서 K2가 없으면 K2 없이 칼슘만 많이 드시면 혈관 석회화 생겨요. 저 아는 분도 갑자기 석회화 돼가지고 막 기절하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칼슘 껴가지고 그렇다고. 이분이 평상시에 칼슘을 너무 많이 드셨대요. 튼튼해지려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길래 먹었던 제품 줘보라고. 그랬더니 뒤에 딱 성분 봤더니 칼슘, 마그네슘. 끝. 근데 밥 잘 먹으면 돼 이러는데 K2를 그 제품에 보통 뭐 한 1, 200 든 제품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 제품 400 들어있지만. 저희 제품이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만든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은 잇몸 영양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 K2를 이제 허가해 주는 건 21에서 1000까지인가 그래요. 하루 용량이. 그러니까 사실 400 드셔도 막 아주 많다는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K2가 비싸요. 어떤 제품은 그냥 비타민 K 적힌 거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K1이랑 2를 섞어두고 비타민 K 뭐 300 이럴 수도 있거든요. K1은 싸고 K2는 비싼데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K는 둘 다 원이나 투나 모두 다 혈액과 관련된 모인데 그렇죠. 혈액이나 칼슘, 네. A는 응고를 시키는 거고 K2는 우리 필요한 기관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애. 칼슘. 뼈로 보내주고 석회화 안 생기게 하고 두 가지 기능이에요. 네. 뭔가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이나 뭐 구강 영양제 같은 걸 봤을 때 이거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것 같아요. 막 들어요. 막 들고 내가 이번 생을 끝낼 때 그래도 이 세상에 뭔가 하나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기버시네요, 기버. 어떤 걸로든 내가 가진 두 가지 장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제를 보면 이게 아닌데 이것도 치과의사 입장에서 또 보게 되고
이게 필요한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치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칫솔 치약은 저한테 뭐 써야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지부터 제대로 배워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이제 유해 물질들 없는 거 위주로 고르셔라. 근데 영양제만큼은 이게 내 몸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이 구강 관련된 영양제들이 뼈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그 위에 덮여 있는 잇몸 살, 점막만 타겟팅을 한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오래 드시면 점막이 진짜 두껍고 튼튼해져요. 진짜 점막이 두껍고 튼튼해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뼈는 녹고 있어요, 안에서. 뼈는 계속 녹고 있는데 겉에만 두꺼워지는구나. 네네네. 그러면 환자는 치료 포인트를 놓치시는 거예요. 치료 시기를. 네. 이런 분들 치과 오시잖아요. 전악발치.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잇몸뼈는 다 같이 내려가니까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래서 주구장창 나 치과 무서우니까 영양제 먹을래 하시고 뭐 치석이 낀 거 뭐 스케일링도 안 하시고 그냥 잇몸 치료도 안 하시고 염증은 막 더덕더덕 있는데 주구장창 그 점막만 좋아지는 걸 계속 드시면 점막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런 영양을 가지고 네. 두 가지 영양을 다 가지고 네네. 뭔가 새로운 일을 또 네네네. 시작하셨다고요. 브랜드를 생각해 보면 오랄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오랄비는 칫솔 위주, 뭐 전동 칫솔, 뭐 무슨 칫솔 위주이긴 하고 외국 제품이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구강 건강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지금은 임플란트 비타민, 뭐 잇몸 영양제만 나왔지만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것보다는 진짜 일반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교육한다거나 뭐 도움을 주는 게 칫솔 치약 외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교육도 해드릴 수 있고 또 다른 구강 질환들 되게 많거든요. 구강 건조증, 뭐 구내염. 근데 이분들이 이게 치과 질환인 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좀 알리고 이 통증을 케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이랑 이런 거를 같이 개발 중이에요. 약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네네. 토탈 서비스로. 네. 네. 원래 학창 시절에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의대를 꿈꾸셨었나요? 장래희망에 쓸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다들 뭐 의사, 선생님 이런 걸 썼을 때니까 부모님도 의사를 되길 원하셨고 대학 갈 때가 이제 딱 됐는데 의대를 가라. 저는 싫다. 한 번도 생각해 본 네. 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 때 그 신약 개발 붐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예. 그러면 약대로 합의를 보자. 중간점에서 합의를 보자. 예. 그래서 약대를 먼저 갔는데 이게 신약 개발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엄청 하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서 뭘 해야 되지란 고민을 4년 내내 하는데 직접 내가 뭔가 액션을 하는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저 미술을 엄청 좋아해요.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럼 손재주 좋으면 치대 가면 돼. 이렇게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치대로. 의학 쪽에서도 손재주 좋은 치대 이런 게 있나 보다. 약대나 의대나 치의대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갈 수 있는 과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너무 근데 정말이에요. 학원 과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 네. 들어야 될 얘기다. 사교육을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 아빠의 약간 철학이셨던 거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고 미리 배우면 학교 가서 논다. 저희 아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선행이고 사교육이고 없다. 네가 안 되는 건 얘기해. 그렇게 하셔서 저는 그렇게 컸는데 다행히도 잘 됐는데 육아라는 건 왜 자기가 큰 대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를 똑같이 스스로 해. 이렇게 너가 일단 하고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럼 조금 더 딥하게 가면 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셨어요? 제가 나름
혼자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제가 교육관이 좀 뚜렷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더 아이들을 파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들마다 달라요. 다르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 스스로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약했었는지, 어떤 과목에 약했었는지, 얘는 나 아니면 남편이니까 이게 어려울 때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면 되는지를 부모가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문제집을 엄청 많이 푸는 사람이 있고 또 진짜 책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점 가서 문제집을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설명이 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걸로 한 과목당 한 권씩 걔를 그냥 다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통째로 한번 내 걸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다른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스스로 해야 되지 학원에 가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도 뭐 요리할 때도 영상 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도마 앞에 딱 서면 머리가 깨끗해지잖아요. 네. 근데 정말 교과서로만 공부해서 서울대를 치대도 가고 약대도 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진짜 제 주변에 좀 잘된 공부 잘했던 친구들 보면 많이 이래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 방송에서 거짓말한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 아버님의 세대가 갖고 계셨던 정보의 양과 대표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정보가 너무 많은데 흔들리지 않는? 주변 엄마들 얘기를 최대한 안 듣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근데 들으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전 남편이랑 오히려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남편이랑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말은 맞아라는 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이도 키우셨고 또 생각이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의 말만 들으려고는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 정보의 출처와 근원이 맞아요. 신뢰할 수 있는가 네, 그거를 주의 깊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대표님께서는 그 인생에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뭔가 밀어붙이는 힘도 대단하시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시는 업무의 전문성과 처리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원동력은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행복이 우선이에요. 저도 첫 번째는 행복이에요. 재밌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으면서 행복하고 재밌는 거. 그걸 찾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를 뭐 응원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이 가족들이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쁘게 일을 하지만 일만 하지는 않아요. 네, 꼭 그 쉬는 시간, 취미 이런 거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게 그래도 스트레스도 풀고 그게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을 따로 챙기시거나 하는 어떤 대표님만의 루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몸이 많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 못했어요. 잘 뛰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춤을 좋아해요. 네. 엄청 열정 많네. 좋아해요. 네. 뭐 저희 엄마 뭐 여기 다 피가 다 약간 춤을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우연찮게 댄스 스포츠 수업을 들었다가 그 길로 댄스 스포츠부에 발탁이 돼서 댄스 스포츠부 활동을 좀 했었고, 그러고는 바쁠 땐 못했어요. 몇 년간 못하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다시 내가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다 하던 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댄스 스포츠를 그때 시작을 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너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 보여 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저의 진짜 원동력이었죠. 네. 그래도 많은 일들 하시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너무 벅차거나 힘들 때 좀 극복하시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전 여행 가요, 그럴 때는. 여행 되게 좋아하고, 전 진짜 시간이 너무 없으면 비행기만 타고 갔다 와도 리프레시가 될 정도로, 그게 아니면 한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한국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요새 한옥 예쁜 민박 뭐 이런 데 많잖아, 펜션이나. 그런데 혼자 조용히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허락해줘서 가능하긴 한 거지만. 좋은 취향이다. 네네. 좋네요. 진짜 뜨겁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래서 이제 전문가로서 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서현숙이라는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저한테. 진짜 넌 왜 이러니?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막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네. 도대체 왜 매일 뭘 시도하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하려고 이제 교수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 뵈러 갔더니 교수님이 계속 그래, 재밌지. 이게 재미는 있지. 아침에 눈도 번쩍번쩍 떨어지고 재밌지. 근데 너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교수님, 제가 이제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흔이 되기 전에는 저도 못 이랬어요. 불태우고 쓰러지고 이랬었는데 이번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교수님, 제가 앞으로 한 30년은 더 우리나라의 구강 발전을 위해, 구강 질환과 이걸 알리고 이런 치과계 발전을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 진짜로 제가 너무 몸이 늘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아프게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결국엔 제가 약사와 치과 의사가 됐으니까 이 분야에서는 만큼은 진짜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제 한 20, 30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내가 이 계획했던 것들을 많이 알릴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잇몸에 대해서도 알고 비타민 K2에 대해서도 알고 구강질환에서도 알고 충분히 케어하실 수 있다. 이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누구보다 활기차고 또 너무 아름답게 40대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또래분들 뭔가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쳐 계실 수도 있고 한 또래분들한테 좀 용기 나는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네, 저는 진짜 제 주변에 뭐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까지 하시고도 집에서 애를 보느라 이제 경단녀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뭐 저희 딸한테도 그렇고, 가능하면 일을 안 놓았으면 좋겠다. 너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주변 그분들도 이해는 해요. 이게 다시 나오기가 너무 맞아요. 힘든 현실이고 용기 내기가 쉽지 않고, 또 사실 서울대 박사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번 생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용기를 내시면 충분히 또 그때 시작하셔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아라는 서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차갑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괴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앞으로 제가 하는 뭔가 일들이나 활동들이나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금의 저도 20대 저와 많이들 다르게 보시고 많이 달라졌고, 한 3, 40년 지나고 이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따뜻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따뜻한 사람.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는 우리 엄마는 존경해. 내가 존경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번 생은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대표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산다라는 커다란 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불꽃이 확 피어오르는 조용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백도씨야, 백도씨. 네. 그런 느낌들이 전해지면서 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네. 언젠가 계속 미뤄둔 나의 꿈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를 다루는 이라미아 TV,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